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정해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일지에 정관을 둔 정해일주는 온순하고 성실한 태도로 주변의 칭찬과 귀여움을 받는 일주예요. 처세가 뛰어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것도 정해일주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자신을 맞추기에 자기 확신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두뇌 회전도 매우 좋습니다. 착실하지만 역마에 해당하는 지지인 해수를 깔고 있으므로 좁은 범위에서 잦은 이동성을 보이고요. 특히 교사나 직장 상사 등 어린들의 보호와 관심 아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정해일주는 자신이 스스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야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정해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이기심이 없고 자기 자신으로 인해 주변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100% 수용을 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정해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말해요. 정해일주의 일간은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를 기준으로 갑진의 갑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갑목은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어머니의 야무지고 인정 어린 사랑을 의미해요. 또한 예의와 품위를 갖춘 느긋한 태도와 학문에 온 정신을 기울이는 고상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활동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궁리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운과 합격운, 학위의 취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해일주는 정인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정해일주는 일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기운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을목도 도움이 되지만 더욱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간목이죠. 해수의 지장 간에 간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간목의 강한 양기가 정화와 해수의 그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수기운과 화기운의 부조화를 간목이 등장해서 조율하며 수기운과 화기운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니 최고의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목 정인의 힘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갑진년은 더욱 의미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진토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탁월한 손재주와 언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은 십신 가운데 상관에서 가장 빛납니다. 상관은 또한 예민함과 민첩함을 의미하는데 변화를 잘 관찰하는 능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칼을 꽂아 넣는 예리한 감각은 정관의 꼼꼼함을 박살내고 정관 특유의 안정성과 나태함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상관은 권위와 낡은 틀에 대항하는 진취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상관 특유의 민첩함, 임기응변의 힘은 오늘날 더욱 주목받는다고 볼 수 있죠. 정해일주는 진토의 등장이 부담스럽습니다. 진토가 정화의 기운을 빼내갈 뿐 아니라 해수와 진토의 관계 또한 화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수 정관은 깨끗하게 남아있거나 아름답게 유통되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는데요. 진토에 인해 방해를 받으면 그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이 진토 위에 간목이 놓인다는 점입니다. 진토의 부정성이 안정성의 상실, 구설수로 드러난다면 간목의 제어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구설수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간목의 힘을 최대한 떠올리면서 간목 정인에 해당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량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을 때 비로소 더욱 빛나는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정해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는 일주 자체에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에 신약 허락률이 높은 일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강하다면 사주에 목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 구성에서는 일지의 해수가 용신이 되는데요.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정해일주는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및 조직과 융화하는 능력이 크게 빛을 보는데요. 강건하고 따뜻한 심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반면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조직과 직장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강한 정해일주는 갑진년에 일의 진행이 얽히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으로 들어오는 진토의 부정성 때문인데 자신의 장점인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것,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정해일주의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은 질병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만큼은 규칙적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규칙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한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는 일주 자체에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예요. 관성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일간주의에 토금수의 기운이 많아 신약한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조직에 함몰된 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쁨과 성취에 지나치게 열을 올린 나머지 자기 자신의 고유한 행복과 자아를 찾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직을 위한 인간만으로만 존재하는 분들도 많죠. 이런 정해일주들은 간절하게 목화의 기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간에 갑목이 뜨는 갑진년에 드디어 목기운의 기세가 하늘로 솟구치고요. 바야흐로 정해일주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갑진년은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윗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자격증의 획득과 면접에서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의외의 도움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으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 해를 살아가시면 갑진년에는 참으로 많은 성취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주의하셔야 되는 갑진년 정해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일주의 사주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목의 기운이 많은 사주에서 월간의 무토를 띄운 구성입니다. 일간의 힘이 약하고 월간의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많은 수목의 기운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 정화는요, 무토의 기운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이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죠.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는 큰 타격이 없는데 만약 무토가 월간이나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간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가 완전히 사라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무토는 나의 활동력과 긍정성, 유연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토가 흔들리면서 활동성이 제한되고 유연함을 잃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활동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장 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0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세운에서 오는 간목과 월운에서 오는 간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기대해 볼 만한 갑진년 정해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일주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이죠. 정해일주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쓸데없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방황을 초래하는 분들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 자신의 말에 품위가 생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유와 너그러움을 통해 드디어 말에 빛이 나고 글에 생기가 돕니다. 또한 소득 없이 여기저기 헤매었다면 갑진년에는 자격증의 취득이나 직장의 취업으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갑진년에는 더욱 크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은 갑진년 정해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해일주가 올해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한 권의 책을 오래 깊이 읽는 것입니다. 종교서적이든 철학서적이든 시집이든 좋습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권의 책, 그 책을 사서 천천히 오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갑진년은 오롯이 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정해일주의 갑진년 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